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어있던 한일 관계를 풀겠다며 내놨던 건 가장 민감한 현안이었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이었습니다. 정부는 대승적 결단이라고 했고 일본은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한일 정상회담. 하지만 일본은 강제동원 해법만으론 만족하지 못했나 봅니다. 회담장에서 또 다른 청구서를 내민 겁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고 독도 문제도 꺼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습니다. 정상회담은 끝났지만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정은 기자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꺼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관방 부장관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에 전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이 10억 엔의 기금을 내놓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합의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합의를 사실상 사문화시켰는데 기시다 총리는 당시 일본의 외무장관으로 합의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일본 측은 독도도 언급했습니다. 일본 관방 부장관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 간 여러 현안을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는 취지를 밝혔다며 그중엔 당연히 다케시마, 즉 독도 문제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논의된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공식 발표 위주로 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측의 요구가 있었지만 한국이 답하지 않았고 따라서 논의됐다고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어제 한일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초계기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 기시다 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このご指摘の点も含めた課題や懸案について不増なく話し合っていくこうした考えであります。 한국 정부가 대승적 결단이라며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자마자 일본 정부로부터 청구서들이 날아든 셈이어서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에서만 청구서가 날아든 게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일본 야당과 전 총리 등 정치인들을 만났는데 여기서 초계기 문제, 소녀상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거침없는 요구들이 쏟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지미 대표와 만났습니다. 원래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야당 대표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요청해 면담을 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의 우호관계 발전을 위해 입헌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일본 야당 대표는 미리 조율된 환영 인사만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 요구들을 쏟아냈습니다. やはりレーダー照射のことについてのですね、課題ですとか、あるいは慰安婦像などについても、そして拉致問題ということについてもこちらからは言及をさせていただいたところであります。 레이더 조사 문제란 2018년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한국 해군 광개토 대왕함 위를 저공 비행하며 위협한 사건입니다. 당시 일본은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용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주장했고 아직도 양국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스가 전 총리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이해해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福島の処理水の問題について IAEA を基本として透明で科学的で客観的なそうしたことを重要視していきたいとそういう大統領からお話をいただきましたので 여기에 기시다 총리가 어제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의 해제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까지 잇따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산물을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정상회담이 끝난 뒤 두 정상이 부부 동반 저녁 식사에 이어 통역만 배석한 채 맥주와 소주를 마셨다며 정상 간의 친밀함을 부각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회담장 안팎에서 일본 측이 한일 간의 민감한 현안들을 대거 쏟아낸 게 속속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네, 이번엔 도쿄 연결해서 일본 쪽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영준 특파원, 실제 어제 정상회담과 공동회견도 보면 일본이 얻은 게 더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요? 네, 조금 전에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큰 걸음이 되는 긍정적인 회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도 경의를 표한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困難な決断と行動されたユン大統領には心から敬意を表したいと思います。 대부분의 언론들도 최악이었던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가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지통신은 윤 대통령이 이 실리를 위해서 과거사를 둘러싼 자존심을 옆에 내려놨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또 NHK는 정상회담에 동행한 한국 고위 관료가 일본 기자들에게 일본은 충분히 사과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저녁 양국 정상의 만찬 회동에 대해서도 서로 넥타이까지 풀고 일본 술과 한국 술을 함께 나눠 마셨다면서 기시다 총리가 이례적으로 2차까지 환대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정부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한국 내 부정적인 여론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내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강제 동원 해법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건데요. 다만 메시지 방향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극우 매체 산케이 신문은 한국 정부의 구상권 포기 약속까지 받아내지 못한 게 분란의 가능성을 남겼다면서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중도 진보 성향 언론들은 한일 관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일본 정부가 한국 기대에 부응할 만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오는 5월이죠.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있어요. 네, 일본 NHK와 교도통신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기로 했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일본 정부는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G7 広島サミットの招待国に関しては現在検討中であり何ら決まっていません。 일본 언론들은 또 일본 정부가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 시기를 올해 6월 말부터 8월 사이로 관측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위안부 합의 문제를 일본 정부가 다시 꺼내 들고 나온 데 대해 정부는 공식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곧 합의 이행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는 겁니다. 당시 합의에는 여러 이행 사항이 있었는데 우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를 비난하는 걸 자제하는 것으로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当時の軍の関与のもとに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た問題であり、かかる観点から日本政府は責任を痛感しています。 아베 일본 총리는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한다고 했고 일본 정부가 100억 원 정도를 지원해 화해 치유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배상은 아니라고 했고 법적 책임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2년 뒤 문재인 정부는 합의를 번복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소녀상 이전과 성 노예 표현 금지 등 이면 합의 논란까지 불거졌고 화해치유재단은 2년 4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였다는 건 인정한다고 밝혀 파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의 합의 이행 요구를 받은 정부는 일단 합의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단이 쓰지 않고 남은 56억 원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을 자제한다는 합의를 이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반대로 좌절된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등재의 재추진이나 여성 인권과 관련된 유엔 기구에서의 문제 제기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파기에 가까운 조치를 취했는데 임기 말에는 파기가 아니라고 했다며 우선 민주당이 어떤 입장인지 밝히는 게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소녀상 등의 합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오늘 도쿄에서 열린 한일 경제인 행사에 윤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14년 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두 나라 기업 간 교류 협력을 강조했는데 정작 일본 정부는 한국을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일명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원상 회복하는 문제에 대해 한국 대응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이블 양쪽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가들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한국에선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경제계 대표 12명이, 일본에선 기업가 11명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교류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일 경제인 행사에 한국 대통령이 참석한 건 14년 만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자리하지 않았고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관계자도 없었습니다. 일본은 어제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일명 화이트리스트 회복에 대해선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원론적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한국 측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ホワイト国の取り扱いについては現段階で何か決まっ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何も決ま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韓国側の取り組み状況次第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4년 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우리 기업들로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배터리 전 세계 점유율 10위 내의 한국 기업은 3곳인 반면 일본은 파나소닉 한 곳뿐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쪽은 일본일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삐걱대는 동안 대일 무역 적자도 함께 늘어서 지난 2019년 191억 6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241억 달러로 25% 증가했습니다. 업계에선 양국 간 경제 교류 활성화로 대일 수출 회복에 속도가 붙을 거란 기대를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